반군들이 있는 지역이고 그런 특정 지역에 그냥 갔다가 시체를 버려도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는 이런 데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방콕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고 파타야에서 1시간 정도 달리면 나오는 작은 도시 라용. 도시적인 파타야와는 달리 원시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은 조용한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요함이 익숙해진 이곳이 떠들썩해진 것은 지난 2019년 1월 22일 라용의 한 산림보호구역에서 검정색 비닐봉지 3개가 발견되면서부터였습니다. 거기는 해가 떨어지면 태국 사람들도 들어가길 꺼려해요. 예전에 어떤 여자가 목 매달아 죽은 데다가 낮에도 어둑하고 으스스해서 음침하다니까. 당장이라도 뭐가 튀어나올 만큼 으스스한 곳에서 발견된 비닐봉지 3개.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던 비닐봉지를 열어본 결과 그 안엔 사람의 팔과 다리 그리고 몸통이 들어있었습니다. 8조각으로 토막나 있었고요. 발견 초기엔 비닐봉지 일부가 찢겨 있었는데 머리와 왼팔, 넓적다리 등 부위가 발견되지 않은 걸로 봐선 떠돌이개가 사체 일부를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잔인하게 토막난 것임을 알 수 있는 상황. 조용하던 라용 경찰 당국에 비상이 걸렸고 이 사건은 방송을 타며 태국 전체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미디어의 관심이 점점 라용 토막 살인 사건에 쏟아질 무렵 태국 경찰은 사체 발견 현장에서 약 5km 떨어진 타쿠안 해변에서 여행용 가방 2개를 발견했습니다. 해변에 여행용 가방이 버려져 있었는데 좀 수상했어요. 뭔가 하고 보니까 가방에 사람 피 같은 게 묻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신고했습니다. 마치 보란듯 해변가 인근에 버려진 여행용 가방. 그리고 가방엔 잠금장치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혈흔이 숲에서 발견된 토막난 사체와 연관성이 있다고 직감하고 각 혈흔의 DNA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혈흔이 동일한 사람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곧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났습니다. 사망자는 3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으로 5년 전 방콕 경찰에게 체포된 전력이 있는 한국인 미스터 최입니다. 먼 이국 땅에서 발견된 한국인의 시신. 그건 이 잔혹한 범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2021년 1월 21일 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토막살인 사건입니다. 이제 유기된 상황이 이제 가방이랑 몸통 비닐봉지가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산림보호구역이었고 5km 떨어진 해변에서 캐리어 2개에선 혈흔만 묻어있는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또 캐리어도 잠가놓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태국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반군들이 있는 지역이고 그런 특정 지역에 그냥 갔다가 시체를 버려도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는 네. 그런 치안 상황. 물론 도시는 다르겠지만요. 네. 대한민국이나 이런 데야 어디 갔다 이렇게 시체 유기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금방 노출이 되지만 이런 데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토막을 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도 따로 분리해서 이게 사실은 이 사건에서 제일 걸리는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나? 유기의 편리성이 아니라 약간의 분노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상황이 아닐까? 어떤 의미 있는 일종의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네. 그런 부분도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봤고요. 비닐봉지 3개, 가방 이게 또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용 가방이 또 딴 데 있어요. 그러니까 5km 떨어진데 그래서 이것들이 설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아마 이런 형태는 드물 거예요. 이렇게 토막 내서 버리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일단 좀 정리를 하자면은 토막을 내는 경우가 보통 이제 유기의 편의성을 위해서 내는 경우가 있고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원한이나 어떤 감정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신원 확인이 되는 바에 의하면은 딱히 신원 확인을 못하게 하기 위한 해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유기의 편의성을 위해서 혹은 아니면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동상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했다고 치기에는 이 태국이나 이 주변 환경상 또 유기를 그냥 시신을
채로 갖다 놓거나 뭐 묻거나 하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유기했다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유기를 토막을 냈어야만 하는. 그래서 이제 태국 언론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냥 그런 부분인 거죠. 특히 이 피해자의 신분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도 한국 남성이었고요. 한번 체포된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범죄자라는 소리잖아요. 네, 범죄자를 토막 냈기 때문에 이건 뭔가 좀 범죄 조직 그렇죠. 내에서 범죄 조직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네. 상대 조직에 아니면 이권과 관련된 그리고 너네 까불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딱 예. 피해자의 신원까지 특정된 상황에서 이 범인을 찾는 수사 상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경찰의 발표와 달리 한국 대사관에선 또 다른 발표를 합니다. 최 씨가 태국으로 입국한 기록이 없습니다. 관광객인지 태국 교민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태국에 온 기록도 없는 최 씨가 어떻게 태국의 휴양지에서 토막난 사체로 발견된 것일까? 이런 사실까지 더해지며 전과가 있는 한국인이 토막난 사체로 발견됐다는 뉴스는 연일 태국 방송에 보도되고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현재 경찰들은 숨진 최 씨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는데 사건 발생 이틀 만인 23일 한국 대사관에 떨리는 목소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제가 나용 토막살인 사건의 모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대사관 경찰 영사는 박 씨에게 자수를 권했고 박 씨는 태국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입을 통해 궁금했던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숨진 최 씨의 입국 기록이 없는 것에 대해 박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프로그래머로 일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체포돼서 캄보디아로 강제 추방을 당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국경을 뚫고 태국으로 미르국을 했어요. 그래서 입국 조회 기록이 없을 겁니다. 2015년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박 씨와 숨진 최 씨. 처음엔 돈도 많이 벌었고 호흡도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태국 경찰에 검거되고 캄보디아로 강제 추방당하자 조직원 간의 신뢰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죽은 최 씨가 운영자금 수억 원을 카지노에서 잃게 되자 돈이 궁해진 그들은 2019년 1월 15일 태국으로 미리국해 다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4층짜리 타운하우스를 임대받아서 방 한 칸은 불법 사이트 운영 서버를 돌리고 한쪽에서 먹고 자고 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숨진 최 씨를 살해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것일까? 박 씨는 진범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직원 중에서 운영자금을 관리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운영자금 관리했던 저 씨인데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진범은 정 씨라고 진술하는 박 씨. 그리고 자신은 이불만 들고 있었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박 씨의 진술. 일단 경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정 씨 추적에 나섰습니다. 네, 인물들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자수를 한 박 씨라는 자기가 프로그래머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진술을 했어요. 어떤 상황, 캄보디아에 있다가 넘어갔고, 어떤 방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자금 운영책이었던 정 씨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도 조직원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게 진술 신빙성 문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조직이 아주 크거나 그러진 않고 몇 명 조직책, 프로그래머, 수금책 이렇게 몇 있는. 근데 문제는 그런 범죄 소그룹일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뭐냐면 수익과 관련된 다툼, 네. 서로 간의 배신 이런 것들. 만약에 지금 이 자수한 이제 박 씨가 있는데 본인은 이렇게 안 당할 거리라는 생각을 할까요? 옆에서 이렇게 토막 나서 죽었다고 하면은 네. 겁이 나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고. 전에 영웅파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도 선택해야 되겠죠. 이거 내가 해서 빨리 이렇게 도움을 주면은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적어도 죽진 않는다. 그거나 아니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자수를 한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있어봤자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을 거니까. 네. 그러면 박 씨의 진술은 일정 정도 믿을 수 있다. 그러면 박 씨가 지목했던 주범 정 씨가 핵심적으로 검거돼야 될 상황이죠. 그럼
정씨를 검거해 놓으면은 그 다음 이 사건의 전말이 알았을 수 실제로 이제 박 씨 말이 맞는지 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얘기에 따르면은 뭐 도박을 탕진한 최 씨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돈을 관리하던 정 씨가 뭐 혹시 살해한 것이 아닌가. 이게 가장 타당한 네. 그들 사이에 타당한 알리바이가 되겠죠. 돈 네. 관련된 그런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이 있어요. 네. 이게 어쨌든 자금이 있어 그거를 어차피 나눠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최 씨라는 사람이 그거를 빼돌려 갖고 횡령이잖아요. 도박기에 써버렸다. 그럼 이제 자기들이 가질 게 줄어드니까 화가 났고 그러다가 린치를 가하다가 죽였다. 뭐 그건 그럴 수 있겠죠. 감정적으로 좀 어쨌든 앞부분에 이게 토막을 냈다라는 그렇죠. 것 자체가 혹시 뭐 감정 문제냐라는. 그렇게 제가 말씀 만약에 정 씨라는 사람이 두목 수개고 봐 돈 빼돌린 놈은 가만 안 둘 거야. 본보기 이거야. 그리고 이거를 자르는 걸 야 너 옆에 있는 박씨 매 네가 해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본보기로. 네. 그러면 토막을 낸 이유가 있겠. 그건 명확할 수 있죠. 보통 이제 뭐 지존파도 그렇고 어떤 조직 범죄 같은 경우에는 센 모습을 통해서 뭔가 좀 규율을 잡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높죠. 특히 이제 해외에서 한인이 얼마 없고. 그렇죠. 네, 자기들끼리 굉장히 뭉쳐 있을 경우에. 그래야 되는 부분에서는 네. 이런 범죄가 있을 수 있다. 음.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박 씨의 주장대로 정 씨가 과연 진범인지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 또 수사 상황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는 2018년 인터넷에서 개발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때 최 씨를 만나게 됐고 그가 함께 캄보디아로 가서 스포츠 토토 게임을 개발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자라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수개월간 최 씨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며 도박 사이트 개발과 운영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12월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박 씨. 그러니까 그 씨가 캄보디아 일은 그만두고 태국으로 넘어가서 2주만 더 하자고. 그러면은 월급하고 퇴직금부터 다 챙겨주겠다. 그래서 브로커 통해서 태국으로 들어갔죠. 박 씨는 그때 정 씨를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정 씨를 자기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 씨를 따라 나영에 있는 임대주택으로 향한 두 사람. 그곳에서 생활하던 중 박 씨는 정 씨와 둘이 마트에 가게 됐습니다. 박 씨에 따르면 그때 정 씨는 최 씨가 바지 사장인 걸 알고 있고 나는 진짜 사장이 심어놓은 스파이이자 조폭이다. 최 씨가 회사 돈으로 도박한 사실을 알고 있고 국경을 넘을 때 모두 죽이려고 했는데 일단 지켜보고 있다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술만 마시면은 정 씨가 최 씨 죽여버리겠다고 뭐 입버릇처럼 자주 말했어요. 하지만 뭐 그때만 해도 뭐 그냥 술 마시고 홧김에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주거지를 옮긴 지 3일째 되던 날, 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정 씨와 최 씨는 아래층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박 씨는 위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 씨가 자신을 아래층에 불렀다고 했습니다. 내려가니 정 씨는 팬티까지 벗은 채 손에 피가 묻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으며 최 씨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 씨가 그랬어요. 자기가 왜 지금 옷을 벗고 있는지 아냐고. 사람 죽일 때 옷 입고 있으면 피가 튀어서 재수가 없다. 내가 그 을 죽이고 그 사체가 화장실에 있다. 뭐 나 아직 현역이고 사람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 해코지 하는 사람은 가만 안 두겠다고 했어요. 정 씨는 박 씨가 자신을 해코지한 게 없으니 사이트를 같이 해주면 건드리지는 않겠다고 했고 박 씨 보러 사이트를 보고 있어라. 나는 시체에 피를 빼야 되니까 이라고 말하며 화장실로 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정 씨를 살인 용의자로 보고 정 씨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캄보디아 국경 인근 짠타부리 지역에서 정 씨를 붙잡았습니다. 주요 용의자가 검거되자 수사는 속도를 냈습니다. 정 씨가 최 씨 사체를 화장실에 옮기지 않으면 저도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죽은 최 씨 들고 화장실로 옮겼는데 그 정 씨가 능숙하게 최 사체에다 남은 피를 다 뺐습니다. 마치 소나 돼지를 도축하듯 최 씨를 살해했다는 정 씨. 그의 엽기적인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뭐 사체 부패하면 냄새 날 수 있어가지고 그 박 씨랑 같이 에어컨이 있는 옆방으로 죽은 옮겼어요. 한 3일 됐나? 그 사이에 뭐 어떻게 사체를 처리할 건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한테 입 다물라고 협박을 했고 골치가 아프니까 술을 마시자 그랬습니다. 일본은 옆방에 사체를 놔두고
나가서 업소에서 술을 마시자고 했어요. 그러더니 제 여권과 휴대전화도 뺏어갔습니다. 정 씨는 박 씨가 다른 마음을 품을까봐 강압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고 그렇게 3일간 옆방에 사체를 둔 채 계속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진술로 구성이 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박 씨의 일단은 진술 신뢰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상황은 당시 있었던 사람이 정 씨, 박 씨, 최 씨. 네. 대충 그 정도 되겠죠. 한 3명 혹은 4명. 그러면 결국은 뭐 박 씨가 과장했을 수도 있고 네. 자기가 어느 정도 가담했을 수도 있죠. 근데 빠져나가려고 했지만은 이 두 상황, 그러니까 뭐 토막을 내고 죽이고 한 상황은 둘이 그렇게 만약에 공동으로 했다고 하면 이런 상황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는 게 맞고 네. 그럼 박 씨 아니면은 정 씨가 되겠죠. 음. 둘이 하기는 조금 모자란다. 일단 판결문에는 뭐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상황이 구체적이고 진술이 굉장히 일관적이어서 신뢰성이 높다라고. 그건 그 판사들이 하는 말이고, 네. 그건 법률가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이제 범죄를 다루는 범죄학자나 범죄자들은 네. 이 심리적인 한계선, 네. 혼자 하는 것과 둘이 하는 것, 심리적 한계선과 그것의 범죄 행동의 매치, 이걸 따지는 거죠. 여기서 둘 공동의 범죄라고 보기에는 네, 조금 작죠, 약하고. 음.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네. 더 많이 토막을 내거나 더 다른 행동들, 네. 더 이제 분업화된 다른 조직적인 모습이 보여야 그렇죠. 된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체, 가방 뭐 이런 거 보면 뭐 약간 좀 뭐가 좀 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잖아요. 어수룩한.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처음에 넘어갈 때 태국에 넘어갈 때부터 뭐 죽이려고 했었다. 돈 빼돌린 거 알고 있었다.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팬티까지 다 벗고 피 묻은 칼을 들고 있었다. 해본 적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네. 사람을 이렇게 토막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경험치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고 그러면 정 씨가 한 말은 예전에도 내가 해봤어. 에? 내가 가만 이런 식의 거는 그냥 헛소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죠. 전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돈을 빼돌렸다고 이걸 사람이 이렇게까지. 근데 네. 거기서는 돈이 네. 일종의 생명줄일 수 있죠. 우리 지금 국내에서 하는 국내의 범인들은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돈이 없다. 아마 달러나 그러겠죠. 네. 그럼 거기서 누가 봐줍니까? 국경을 넘게 해주나요? 다른 조직한테 안 먹힐까요? 거기서 생각하는 돈의 개념은 좀 더 생존에 가까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 야수가 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범죄자들의 속성인 것 같아요. 이 3일 동안 에어컨 있는 방에서 이제 최 씨 사체를 두고 본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술 먹으러 오히려 그 업소에 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일부러 그러는 거죠. 겁을 주는 거죠. 봐. 배신하면 죽이는 거야. 네. 일종의 조금 약간 있어 보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평소와 그러니까 정 씨 입장에서 그렇죠. 난 이걸 하고도 평소와 다름없이 술도 마시고 일상생활을 한다를 박 씨에게 보여주고 프로그래머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탈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렇죠. 만약에 박을 죽이면 프로그래머는 그 사이트를 못 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의한 그 범행 행동을 보세요. 피도 빼고 막 도축하듯이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치도 있고 박 너 까불면 알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태국을 충격에 몰아넣은 한국인 토막 살인 사건. 하지만 이 사건의 뒷얘기 알면 알수록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 씨는 계속 사체를 집안에 둘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박 씨에게 칼과 톱을 주며 사체를 자르라고 시켰다고 했습니다. 씨가 시켜서 일단 사체를 무릎을 자르긴 했는데 칼과 톱으로 그 자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직원으로 같이 일했던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토막내기 시작한 두 사람. 하지만 손으로 하는 훼손 작업이 여의치 않자 정 씨는 전기톱을 구해왔습니다. 전기톱으로 자르니까 그나마 수월하게 잘리더라고요. 태연하게 사체를 토막낸 과정을 진술하는 정 씨. 그에 반해 박 씨는 자신은 협박에 의해 가담만 했을 뿐 전기톱으로 사체를 토막낸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머니가 전기톱으로 사체 토막 낼 때 저는 옆에서 그 피가 벽에 튈까봐 이불을 이렇게 양손으로 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숨진 최 씨를 팔동분 낸 둘은 사체를 봉투 3개에 나눠 담은 후 다시 비닐봉투를 여행 가방에 담아 조력자인 A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씨가 여행 가방 2개가 있는데 무거우니까 좀 옮겨달라고 해서 저는 뭐 차에 실어주고 원하는 곳으로 차를 운전해준 것 뿐이에요. 저는 그게 시체인지도 몰랐죠. 그 후 박 씨와 정 씨는 사체가 담긴 비닐봉투를 산림보호구역에 유기하고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은 인근 바닷가에 버리며 범죄를 은닉했습니다. 사체를 버리고 돌아와 오후 6시경 둘은 다른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하루 반 정도가 지나고 정 씨는 박 씨의 여권과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박 씨는 담배값과 식비가 필요했다고 했고 정 씨는 1만 바트 한국 돈으로 35만 원을 건넸습니다. 박 씨는 다음날 오후 1시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버스 터미널로 이동 방콕행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여전히 정 씨의 보복을 두려워한 박 씨. 이걸 직접 본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유치장에 둘이 갇혀 있는데 주범인 정 씨는 살인에 토막사체 유기로 체포되어 있는데도 여유가 넘치는지 유치장 바닥에 널브러져서 잠자고 있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박 씨는 겁에 질려가지고 잔뜩 쫄아있는 표정이었어요. 박 씨에 따르면 처음 정 씨는 살해 당일 박 씨와 술을 먹으러 가서 최 씨를 죽일 거라고 말을 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급여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씨와 박 씨의 진술이 다른 상황에서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네, 당시의 현장 상황 진술에 의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시체를 자르는데 자기가 다리를 자르는 데는 동참을 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네요. 이거는 공범아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다리만 잘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박 씨가 진술했던 네. 박 씨가 많은 걸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정 씨가 네. 주범이라고 추정되는 정 씨가 시켜서 한 번 하고 했으면은 사실 박 씨의 죄책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사체를 훼손한 거는 맞으니까. 네. 이게 사실 누구더라도 이게 프로그래머라면은 사실 전문 범죄자는 아닌 상황에서 간 거니까. 근데 이제 누굴 죽이고 피 빼고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시키면 사실 이게 굉장한 겁박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어차피 안 하면은 자기도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겁이 많이 났겠죠. 이런 부분은 사실 또 이제 후에 범죄의 형을 정하는 등 이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하고 네. 일종의 플리바게닝이라든가 왜냐 박 씨가 진술을 다 해줘 갖고 이 범죄가 네.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태국 경찰이나 이런 한테도 사실 박 씨가 이 해결에 1등 공신이죠 사실. 지대한 공헌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약간 좀 어수룩한 부분이 여행 가방을 또 피도 다 묻어 있고 버린 것도 사실 다 배 밑에 또 이게 나중에 발견됐었거든요. 비닐봉지도 이제 또 그렇게 완벽하게 네. 정이라는 애는 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딱히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시킨 거죠. 박한테 아니면 다른 누구한테. 조금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어수룩한 표현이 좀 있지만은 네. 왜냐 얘네들은 사실은 사이버 도박 전문 범죄자들이지 네. 토막 전문 범죄자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지금 라용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살인 사건 주범 정 씨에게 징역 25년 10개월 그리고 이제 단순 가담으로 봤어요. 자수까지 했다라는 것까지 참작해서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를 했고요. 이제 한국 법원으로 이게 사건이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내국인이 저지른 외국 범죄 처벌을 하게 한 형법 3조 규정에 따라서 송환이 되고요. 사체 손괴 유괴 혐의 등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과거에 또 박 씨는 전세 자금 사기로 한번 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은 가기 전에 네. 아예 안 들어올 생각으로 전세 자금을 뽑아먹고 튄 거잖아요. 네. 그 형량까지 합쳐서 1년 6개월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을 훼손하는데 네. 가담한 부분은 거의 형량이 안 나온 거예요. 음. 사실은 일종의
범죄 해결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 감안된 것 같아요. 이게 1심이 아니라 2심으로 넘어가면서요. 심지어 무죄로 선고가 그렇지. 됩니다. 네. 청주지법에서 사체 성계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게 피해자를 살해한 조직원 그 정 씨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행동이었다. 위해를 받는 상황에서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걸 참작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는 중심적으로는 종속관계, 네. 지배관계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는 수단론이 받아들여진 거고 네. 수단론 그다음에 자수. 그러니까 도망 나와서 자수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범으로 볼 수 없다라고. 그리고 훼손했다 하더라도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세자금 불법 대출 건만 네. 유죄가 된 겁니다. 네. 그거는 가기 전에 한 거니까. 이게 말 그대로 타국에선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피해자 최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범죄자입니다. 범죄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자기 생을 마감하게 타국에서 토막이 나서 마감하게 될지는 아마 본인도 모르고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범죄자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서 또 애도를 표하긴 그러지만 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까요. 네. 자, 오늘의 크라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